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성의 운명 보는 법, 즉 여성의 사주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찬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주 브리핑 시작합니다. 명리학의 기본 원칙에는 남녀가 서로 다를 바가 없지만 간명을 할 때에는 남명과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명은 관성을 남편으로 하고 먼저 자신보다 남편성부터 살피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재성과 관성을 중요시하고 자기 본신은 그 다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남명은 먼저 신강함을 우선으로 하는 데에 비해서 여명은 약간 신약한 것이 규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주의 관성과 재성이 강해야 그 남편이 복되고 귀한 사람을 만납니다. 관성이 재성의 생조를 얻어 강하고 일간을 유기하면서 인수와 천월이덕이 주중에 있으면 남편이 출세하고 자녀 또한 잘 되기 때문에 자신이 자연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귀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명의 재성, 관성, 인성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부귀한 집안에서 출생한 귀공주이고 또한 재덕과 용모를 구비한 현숙한 귀부인이 됩니다. 남편성인 정관이나 편관은 한 자리만 있어야 귀명이 되지만 정관과 편관이 혼잡해 있으면 하천하게 된다고 봅니다. 편관이 사주에 거듭 있으면 여자는 품행이 현숙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사귀는 남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관살이 합을 이루면 반대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집안에는 충돌이 잦게 됩니다. 관살은 꼭 제어되어야 하는데요. 만일 관살이 제어되지 않고 왕성하면 유흥업종에 종사한다고 봅니다. 사주는 중화를 이루고 유순해야 길명이 되고요. 또한 형, 충, 파, 해가 없어야 남편에게 내조의 공을 이루고 가정이 화목합니다. 만일 비견, 겁재, 양인 등이 중복되면 남편을 해치고 빈궁하게 되며 또한 고란살이 있어도 정식으로 축복받는 결혼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여자는 정숙해야 귀명이 된다고 보는데요. 여명의 합이 많으면 정조관념이 희박하고 또한 관성이 많고 일시에 도화, 홍염, 역마, 욕지 등이 있고 형충이 있으면 호색, 음탐하여 비천하게 되거나 음천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명의 천을기인이 하나 정도 있으면 부자로 살거나 성공할 것이지만 천을기인이 둘 이상 많으면서 그것들이 합을 이루고 있으면 유흥업종에 종사하거나 여성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딱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일생이 외롭거나 매우 고독할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관성은 상관을 가장 꺼리는데요. 사주에 관성이 있고 또 상관이 있으면 여명은 남편을 이기고 재가를 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여자가 두세 번 결혼하는 것은 사주에 상관이 중복되고 관성이 사절지에 있으면서 고신살, 과숙살이 있거나 일지가 공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명은 격국이 깨끗하면 정제와 정관이 없어도 정숙한 부인의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재관이 길성이긴 하지만 너무 많아도 음명이고요. 인성이 많아도 가난하며 식상이 많아도 천한명이 됩니다. 여명은 모름지기 신약한 듯 하면서 중화되고 유순해야 기명이 됩니다. 사주에 자식성인 상관이 있고 재성이 있으면 상관생재하여 남편성인 관의 뿌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성이 원국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팔자에 남편이 있다고 보게 되는데요. 다만 남편의 역량이 약한 것이니까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성인 관성에 비해 일간이 강하면 고집이 세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고요. 반대로
일간이 관성보다 약한 편이면 그나마 온순한 편이라서 남편을 무시하지 않는 정숙한 부인이라고 봅니다. 명식에 편관이 있다는 것은 일간이 매우 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를 매우 힘들게 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행복이라기보다는 외롭고 힘든 결혼 생활을 할 여지가 많습니다. 현모양처의 사주구조를 보면 사주의 오행이 균형을 이루고 중화되면서 관성이 혼잡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정관, 정제, 정인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신약하면서 관성과 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왕하면서 재성이 왕성하면 현모양처의 대명입니다. 음천한 사주라고 하는 구조도 살펴봅니다. 일주가 강하면서 관성과 재성이 없는 경우, 관살이 약하고 비견 겁재가 왕성하면서 재성이 없는 경우, 일주가 강화하고 용신이 약하면서 재성이 약한 경우, 일주가 강화하고 형충파해가 많은 경우, 일주가 강화하고 비견과 겁재 그리고 양인이 많으면 파란이 많고 음천한 명입니다. 이 사주 명식은 개수일간으로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일간인 개수가 쇠약하기 때문에 편인 금과 비견인 수를 용신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연간, 월간, 시간이 무토로 정관이 무려 3개나 되네요. 이렇게 정관만 3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편관과 정관이 섞이지 않더라도 관살 혼잡 사주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 운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관살 혼잡은 남녀 모두에게 배우자 운이 안 좋은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정관 또는 편관만 있을 경우에는 1개나 2개 정도가 좋습니다. 지지는 4개 모두가 도화살에 해당하는데요. 게다가 을묘대운에서 관이 극을 당하니 남편과 사별을 하였고 그 이후 다른 남성들과 많은 연인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사주 명식은 오행이 모두 갖춰져 있으니 균형이 잘 맞는 사주이면서 관을 용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남편복이 있는 여명입니다. 일간을 돕는 세력은 연지의 해수와 월간의 개수, 시지의 인목을 합쳐 일간의 세력은 4개입니다. 거기에다 일지의 진토는 간목에게 가장 좋은 습토입니다. 또한 인목과 진토 사이에 묘목이 없지만 운에서 묘목이 들어오면 방합이 돼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진토도 일간 세력으로 보는데요. 일간이 강한 사주로 변하기 때문에 극으로 중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일간을 극하는 관을 용신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월지의 유금이 남편성인 정관입니다. 따라서 이 명식은 남편복이 있는 사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